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이어온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50여일 만에 퇴거했습니다. 현대제철과 노조는 농성을 끝내고 공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성군 의회를 상대로 불신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윤용관 의장에 대해 법원이 자진 사임과 소송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충남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의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도는 2024년 내포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충청 출신의 대표 정치인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71세의 나이로 14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2012년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됐으나 최근 암이 재발해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본사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이어온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50여일 만에 퇴거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건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협상이 타결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3일 당진 현대제철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입회 아래 현대제철과 사내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 간 특별 협의가 열렸습니다. 불법 점거 농성을 해소하고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협력사 노조는 지난 8월 23일부터 이어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 대한 불법 점거를 끝내고 퇴거했습니다.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 명도 정상 복귀했는데요. 협력사 근로자 역시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에 고용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는데요. 지난달 1일 현대제철은 당진과 인천, 포항 등 3개 지역에 지분 100%를 출자한 계열사를 출범하고 협력사 근로자 5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 2천여 명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에 불과하다며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당진제철소의 두뇌격인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매주 대규모 집회를 이어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 두기와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그동안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로 점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자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거취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사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현대제철은 앞으로 공장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법원이 윤용관 홍성군 의회 의장에게 의장직 자진 사임과 행정소송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2부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사이 조정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쌍방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원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사임과 소송 취하 등 조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선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박 의혹 등으로 사퇴를 표명했다가 번복한 윤 의장은 지난 8월 홍성군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충청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71세 나이로 14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2012년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됐으나 최근 암이 재발해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홍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충남경찰청장과 15대, 16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2016년 충남도지사에 당선됐으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지사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충청 대망론에 올랐으나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불거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퇴진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청양 비봉면 선용입니다. 충남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올해 9월 기준 약 2만 9천여 명인 내포 신도시의 인구가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4년에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고 내포 신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략적 홍보 방안을 마련해 의원급 병원과 대형 프랜차이즈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연결하는 난지대교가 개통했습니다. 난지대교는 2016년부터 420억 원을 투입해 길이 400m, 폭 8.5m의 해상 교량으로 건설됐습니다. 그동안 두 섬을 오가려면 배로 20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차량과 도보로 5분이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비도와 장고항, 외목마을 등과 연계해 생태 교육과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최고 소득 장목은 구기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농산물 38개 장목을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한 결과 구기자가 농지 면적 10헥타르당 1,52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설 들깻잎과 양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등의 순으로 높은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조사 장목의 10헥타르당 평균 소득은 5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인 기습 추위로 충남 지역에도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16일부터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일요일인 17일에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에서 13도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 등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머물 수도 있으며 첫 얼음과 서리도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18일까지 이어지며 15일과 16일 사이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호흡기 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청양군이 청양읍 청춘거리에 물품 공유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양군 김수동 공동체 기획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청양군 농촌 공동체과 김수동 팀장입니다. 네, 먼저 물품 공유센터가 어떤 곳이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양군 청양읍 청춘거리 안에 있는 청춘하우스 건물에 작지만 알찬 물품 공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물품 공유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과소비 및 자원 낭비 방지, 환경 문제,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사업입니다. 청양군 청년 네트워크 단체가 운영할 물품 공유센터는 청년층을 비롯한 군민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격이 높아 직접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물품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작지만 알찬 물품 공유센터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물건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청년 네트워크는 물품 공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군에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한 후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물품 공유센터가 대여하는 물품은 캠핑용품 20종과 환경 라돈 측정기, 의료 관리기, 스팀 다리미, 게임기, 전기 드릴 세트 등 29종이며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물품 가액의 일별 3%입니다. 네,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품 공유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품 공유센터 운영은 소득사업이 아니라 순수 나눔 봉사사업으로 청년 네트워크 단체는 상시 근무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어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을 투입했다는 데 의미가 크며 물품 공유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돕고 따뜻한 나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춘거리 물품 공유센터 개소와 관련해 김수동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3일 오전 10시 40분쯤 홍성 죽도 인근 해상에서 1톤급 레저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선장은 탈출해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여성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충남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14일 도내 인권단체와 공공기관 등 53개 기관이 참여한 충남인권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충남인권협의회는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인권회의를 열어 인권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들의 시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8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3대 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제일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청권에서 선거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총 4곳입니다. 충남의 금산과 서천, 충북 영동과 옥천 등입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211만 8,183명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 5,742명입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도의회 의석은 38석입니다.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한선은 83,613명, 하한선은 27,871명입니다. 실제 금산군 선거구 인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원 1선거구 인구는 29,976명으로 헌재가 정한 하한선 기준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이 선거구 인구는 281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합니다. 양금봉 충남도의회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를 축소할 게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의 의석수를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방송이 2021년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14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조규선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충남의 열악한 장애인 재활시설과 관련한 기획보도를 높이 평가하며 후속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계기로 농민들의 비대면 판로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7회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서천군 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진시 체육회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려던 충남도 체육대회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가축 배설물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폐열 재이용 사업은 축산문료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폐열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폐열은 주변 온실단지에서 난방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청양군은 약 3억 원을 투입해 청남면 인근 비닐하우스 8동에 폐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폐열을 공급받으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연간 난방비는 85%가 줄어든 1,000만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진 해나루 황토고구마 축제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첫날인 15일에는 온라인 생방송에서 고구마를 30% 할인 판매하고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와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도 선보입니다. 축제 기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당진 고대농협 공선출하회 농민들이 생산한 황토고구마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